자, 이제 등록 문제를 다 확인해 봤고요. 결격 사유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격 사유는 매번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매번 출제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는 먼저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 효과는 결격 사유자는 중개업 진입자이라면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죠. 등록 안 되고 나아가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될 수가 없고요. 임원사원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가 없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중개업에 종사한 다음에 만약에 결격이 걸렸잖아요. 그럼 개공이 결격이 걸리게 되면 이때는 등록 취소예요. 필취입니다.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걸리면 이거 이원래 해소해 줘야 돼요. 해소해 줘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근데 임원사원이 결격이 걸렸어요. 그러면 역시 이원래 해소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이때는 필취입니다. 임원사원인자의 결격은 일단 등록 취소예요. 법인의 결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업을 떠나라, 종사 금지를 하는 유일하고도 최소한 제도적 장치예요. 이 결격사유고, 각각의 결격 사유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주로 묻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제한능력자, 요렇게 지금 현재 기억을 하는데,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세 명 모두 결격이죠. 그래서 민법상 제한능력자 다 결격인데, 그러면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 인정 안 씁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근무할 수 없어요.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는 동의 받아도 중개업 종사 금지입니다. 피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들이 결격사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 되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럼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수만 하면 그냥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자가 있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고 하는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자예요. 그래서 이자가 결격이고, 그럼 파산 선고 받은 자가, 파산자가 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되거나 복권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 복권 신청한 것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복권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형자인데, 형법상 형을 받은 자들 3명의 결격이에요. 먼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자가 첫 번째 수형자고, 두 번째 수형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럼 얘는 4년만 딱 결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없던 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주의하시고, 그러면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점을 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예요. 따라서 벌금이 뜨면 반드시 우리 법 체크해야 됩니다. 공사법이 되고, 이건 3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것도 3년 결격입니다. 그러면 타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가 폭행으로 벌금을 냈다. 이는 결격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판례가 이거 양벌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이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형자 3명, 특히 집행유예하고 벌금,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모두 결격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몇 년 결격이다? 3년이죠.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럼 정지기간 동안은 쉬셔야 되죠. 결격이고,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몇 년? 3년이 결격이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업무정지 먹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기간을 진행하는데 정지기간 동안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받으면 3년이고 정지 먹으면 정지 중 결격이다 이해하면 되는데, 법인이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이때 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고. 그래서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사원이었던 자는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이다. 그리고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 자체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게 결격의 기본 골격이었고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하면서 나머지 내용 정리합니다. 그러면 38쪽에 1번 문제죠, 이제. 1번 문제. 이 결격 문제예요. 작년 30회 출제 문제였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1번. 공인사법에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럼 우리 법 밑줄 그어야 되죠. 200만 원 벌금형의 밑줄 긋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아니다.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죠. 그게 정답이었고, 결격 아닙니다.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조문대로 내고 있죠, 지금. 집행 종료, 집행 면제하면 3년 결격이죠. 그 다음에 3번. 공인사역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하면 3년이죠. 다음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사의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사유 발생 당시를 밑줄 그어야 돼요. 체크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기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자격정지는 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난이도 하. 자, 2번 문제 보죠. 역시 결격 문제였습니다. 29회 기출이었는데 개설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지금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박스형으로서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는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O예요. 아닌 자는 X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 거꾸로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맞죠?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라든가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심판을 받은 자예요.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 자가 피특정 후견이에요.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X. 니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유예. X죠. 그러니까 이제 선고유예는 16회를 맞이하거나 출제 안 했다가 최근 시험에서 다시 출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게 선고유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인데 선고유예는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격에서 제외시켰어요. X. 다음 디귿.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맞죠? O. 다음 리을. 공인사직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한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O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디귿 리을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 기억리인이 또 있죠. 1번에.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는 안에서 OX가 확실히 쳐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거꾸로 쓰는 걸 막을 수 있죠. 특히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거 골라라 했을 때 옳은 거 골라놓고 나오면 안 됩니다. 거꾸로 쓰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결격 문제가 넘어가서 7번 문제가 있죠. 교재 42쪽 7번 문제. 자, 28회 기출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갑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설문이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물어봤죠. 그럼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이랬으니까 이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이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설문을 결격 문제를 물어볼 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소공이 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이 얘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격자가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회계를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한 후, 자격 취소의 밑줄이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년 경과 밑줄. 그러면 이 자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죠. 등록 불가. 2번 지문.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네요. 집행 종료의 밑줄이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밑줄 그으면 얘는 결격이죠. 등록 불가. 다음 3번.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사자격이 정지되고, 자, 자격이 정지 밑줄 긋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 기간 중 밑줄 그으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죠. 등록 불가. 이거. 다음 4번입니다.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해산의 밑줄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밑줄 쫙. 자, 간만에 출제했죠. 지금 4번 지문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 결격이잖아요. 근데 등록 취소를 받고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결격인데 이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다. 그 사유가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그럼 이거 필취거든요. 필취인데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건 결격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결격으로 안 보겠다 이 얘기고, 또 등록 기준에 미달됐잖아요.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되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결격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결격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됐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필취 사유죠. 그럼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걸 적용하지 않고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등록 취소가 되면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게 지금 마지막이 18회 시험이었어요. 19회 때는 지문으로 하나 냈고요. 그래서 19회, 18회가 마지막 출제였는데 지금 10년 만에 출제했습니다. 28회 기출이었죠 이거. 그래서 28회 때 해산으로 등록 취소했다. 결격 자체가 아닙니다. 기준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4번 정답이었어요. 이건 결격이 아닙니다. 해산으로 등록 취소했으니까.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 밑줄, 폐업신고한 후 폐업신고의 밑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밑줄 그으면 얘는 결격이죠. 그래서 얘는 등록 불가합니다. 그게 정답 4번이었어요. 그래서 28회 문제 간만에 사망해산 이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번 문제가 결격 문제네요. 45쪽에 지금 27회 기출이었습니다. 공인인증사 운영상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자, 등록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1번입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집행이 3년간 유예 밑줄입니다. 이거 집행유예죠 이거. 그럼 집행유예 3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럼?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이 결격이니까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면 없던 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기간, 이 기간이 종료되면 결격에서 벗어났으므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집행이 종료 밑줄 2년이 경과 밑줄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할 수 있다 밑줄 OX X죠. 집행을 종료했다.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입니다. 3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 정답이 됐는데 지금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 있잖아요. 지금 조문대로 출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16회 마지막이었는데 이때가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는 2가지가 있죠.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이 있죠. 다 같은 말인데 만기 석방된다는 건 몇 년 결격이에요? 3년이 결격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가석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더 결격이에요. 그래서 가석방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무조건 결격입니다. 가석방 기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일단 이해해 두시고 16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집행을 면제해도 3년이 결격이죠. 그러면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뭐가 있냐면 특별사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특별사면을 집행을 면제한 제도니까 특별사면을 받는 자는 3년만 결격입니다.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로서 일반 사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일반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이긴 한데 이거는 죄를 정하기 때문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예요.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을 받는 자는 특별 사면과 달리 얘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요. 즉시.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집행을 면제받았다. 법률의 변경. 그 다음에 형시효에 의하여 집행 면제받았다. 이 자는 3년이 모두 집행 면제니까 3년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가석방 특별 사면, 이거 일반 사면 이런 것들을 출제했던 게 이제 16회 마지막이었는데 아직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조문대로 내고 있으니까 집행 용량은 3년이고 집행 면제도 3년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정답이 됐고요. 3년 지나야 되죠.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이중 등록은 필수죠. 그러면 최근 시험에서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잘 안 바꿔내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팁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몸에 배 있어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가 떴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밑줄을 긋고 이게 맞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해야 한다는 필수죠. 그럼 이중 등록은 필수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틀렸어요. 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 임취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잘 바꿔내는 게 지정 취소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요, 할 수 있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 지정 취소해야 한다라고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역시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밑줄 긋고 무조건 체크한다. 취소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 구분하면 금방 이제 잡힙니다. 다음 4번님은 결공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 그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사망해산은 필수죠. 첫 번째 사유예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 맞고요. 5번님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맞죠? 다음 달 10일 협회 통보. 이게 체크포인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결격 문제를 등록과 섞어서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결격 문제가 또 15번에 있네요. 48쪽. 자, 26회 기출했는데 간만에 기간계산을 냈네요. 근데 기간계산 치고는 상당히 신경 쓴 문제였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인데 지금 2015년도 10월 23일 26회 시험이 아마 10월 24일 날 있었죠. 10월 23일 현재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골라라 했어요. 그러니까 개선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기간 계산을 낸 겁니다. 1번입니다. 형의 선고 유예 기한 중인 자. 선고 유예 밑줄 긋고 이건 X죠. 결격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날 복권됐어요. 그러면 4월 15일 날 복권이 됐으니까 얘는 벗어났죠. 결격이 아닙니다. X. 10월 23일 현재 결격에 올라라 했으니까. 다음 3번님은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자. 도로교통법 밑줄, 벌금의 밑줄.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얘는 결격이 아닙니다. X. 다음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거짓 등록은 부등록이죠.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자, 그러면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를 당했는데 부정 등록했죠, 지금. 거짓으로 등록하여 등록 취소했어요. 그럼 거짓 등록, 등록 취소는 오리지널 3년 결격이죠. 그래서 얘는 3년 결격인데 그럼 3년을 플러스 했잖아요. 3년을 플러스 하게 되면은 2015년 11월 15일 날 벗어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10월 23일 현재 결격이죠. 결격입니다. 그러므로 4번 정답이에요. 5번 2015년 4월 15일 공사역이 정지처분을 받은 자. 그러면 자격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러면 2015년 4월 15일 날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플러스 6개월 해야 되죠.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벗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월 23일 날 현재 결격이니까 5번도 결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보고요, 출제자가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결격에 대해서 기간계산은요, 문제는 옛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25일 날 만약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을 위반해서. 그러면 결격계산, 얘가 언제 결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겠는가? 가장 빨리 벗어난 날은 언제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럼 문제를 낸 날 벗어납니다. 문제를 낸 날. 그래서 4월 25일 날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데 총 결격기만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징역 1년 받으면 총 결격이 몇 년? 4년이죠. 1년 사는 동안 결격, 다시 3년 결격이니까. 그럼 4년 더하면 2024년도 4월 25일 날 결격에서 벗어나요. 근데요, 지금 현재 출제자가 등록 취소하고 지금 자격정지를 물어봤는데, 우리 법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랬어요. 결격이. 그러니까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이 취소된 자는 언제 벗어나느냐? 이걸 초일 산입을 안 한다면 2015년이 아니고 2015년 11월 15일이 아니고 16일 날 벗어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걸 기간계산으로 문제를 내버렸으면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나 이런 것들은 다 기간계산할 때 초일 산입하느냐 안 하느냐. 후라고 했기 때문에 법문의 표현은 일단은 초일 산입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리한 조항이니까 초일 산입하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2015년 11월 15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11월 15일로 문제를 냈으면 아주 애매했죠. 논란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10월 23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 형기라든가 나이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초일 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4월 25일 날 징역 1년 받았다면 2024년은 4월 25일 날 벗어나요. 그러니까 결격은 일단 기간계산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결격기간계산을 낼 때는 형기와 나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격 문제가 또 어디 있느냐 하면 50쪽의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25회 기출이었죠. 공사업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록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죠. 결격이고.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고되는 자, 선고유예 또 나왔죠. 결격이 아닙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죠. 결격입니다. 성년 의제 다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결격입니다. 4번 공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우리법 밑줄, 공사법 밑줄, 300만 원 밑줄, 벌금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의 밑줄. 결격 맞죠, 그럼? 이게 체크 포인트고, 우리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결격이다. 단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제외다. 5번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이 종료, 집행이 면제,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역시 결격입니다. 주문대로 냈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죠. 다음 18번 내려가죠. 역시 또 박스형을 냈는데, 공인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록에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모두 옳은 것을 했어요. 이거. 그래서 24회 박스형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해당하는 자니까 해당하는 자는 O, 아닌 자는 X를 치는 거예요. 기억입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이죠. 그러니까 O. 다음 니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인사, 개인 회생의 밑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X. 디귿, 공사역이 취소된 후 4년이 경우다. 자격 취소의 밑줄, 4년이 된 자, 밑줄.
그러면 자격 취소받으면 3년만 격격이죠. 그러니까 벗어났어요. 역시 X. 다음 리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유사, 집행유예 밑줄. 그럼 결격이죠. 결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답은 해당하는 자가 그랬으니까 기억과 리을이었어요. 역시 또 해당하지 않는 니은 디귿이 있죠. 3번에. 그래서 정답 OX를 확실히 쳐줘야 됩니다. 해당하는 자 O, 아닌 자 X.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제 기억에 24번 문제, 24회 때 이거 결격 문제가 24회 때 그때 이게 1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결격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체크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고 통과해버립니다. 고민하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고민해봤자. 그러니까 시간만 지금 흐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이 안 나오면 체크하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가서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답이 안 보이면 체크하고 통과. 그리고 돌아와서 푼다. 이거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아는 것도 막 틀리게 나와요. 틀리게 쓰기 때문에 체크를 뛰어넘는 걸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1번에서 5번까지 체크가 됐다 하더라도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걸 냉정하게 풀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뛰어넘는 걸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24회 때 결격이 지금 1번 문제였는데 문제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단 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만약에 경매 같은 거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려운 부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체크하고 통과해 버려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걸 테스트 해봤는데 모의고사를 내면서 1번에서 29번까지는 되게 쉽게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9번까지 다 맞췄어. 근데 30번 문제를 무지하게 어렵게 냈거든요. 고민을 좀 하게. 그랬더니 30번 문제를 딱 주고 나서 31번서부터 또 쉽게 냈지. 그랬더니 이분이 1번서부터 29번까지 다 맞힌 거예요. 근데 30번 문제에서 엄청 고민한 거죠. 그랬더니 31번서부터 40번까지는요 절반밖에 못 맞힌 거예요. 문제 유형은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아는 것도 막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첫 번째 금기가 뛰어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어디서 장난을 쳤을까 찾으면 안 돼요. 체크하고 바로 통과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푸시면 돼요. 물론 못 돌아오시면 탈락입니다. 꼭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실수로 많이 틀리니까. 자, 그래서 18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22번이 또 결격 문제예요. 23회 기출이었습니다. 53쪽에 지금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1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걸 집시법이라고 그러죠.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러면 집시법의 밑줄, 벌금형의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 아니죠. 정답이었어요. 1번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법정대리의 동의를 얻은 피한적 후견인, 피한적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안 된다고 그랬죠. 결격입니다. 무조건.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법인, 즉 파산자가 임원으로 있다. 법인 자체 결격이죠. 그러니까 결격이고. 4번 금고용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한 유인자, 집행유예 미출금은 결격이죠. 5번 질문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앞부터 집행이 종료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미출금면 집행유예면 3년 지나야 되죠. 그러므로 역시 결격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풀만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중개사무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틀렸고 맞았고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